와우. 달슨의 라이브. 오늘 그러면 어떻게 위클리 분데스리가는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죠. 네. 천성훈은 누구인가? 천성훈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왜 천성훈 선수 얘기를 꺼내려고 하냐면 그렇죠. 오늘 저희 방송하는 기준으로 해서 오늘 김학범 감독님이 올림픽 대표팀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 국가대표팀도 그렇고 이 올림픽 대표팀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 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정이죠. 넘어가서 하잖아요. 네. 넘어가서 이제 중립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선수들 웬만하면 좀 해서 그렇죠. 테스트하자. 다 데리고 오는 왜냐면 거죠. 이제 코로나 이런 것 가능하죠.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좀 불러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지금 엔터호프에서 이재익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불렀습니다. 그렇죠. 수비 쪽에. 근데 이재익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입세 월드컵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 프로필 잘 정도는 몰라요. 알고 있지만, 네, 그렇죠. 네, 근데 잘 몰라서 오늘 천성훈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또 독일 무대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다는 걸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이 선수가 일단 2000년생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190이에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당장 전력감으로 키우고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거의 한 2년 전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8살? 뭐 이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천 유스잖아요. 네, 대건고등학교 네, 대건고등학교 나와서 정우영 선수의 후배입니다. 1년 후배. 네.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가 아무래도 그 독일 무대에 가면서 약간 좀 다리가 나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선수가 네네네. 사실 캐스트를 몇 군데 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예, 저도 그러니까 들었어요. 아우크스부르크만 한 게 아니라 근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몇 군데? 네. 근데 본인이 아우크스부르크를 선택을 했고 이제 다른 데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전에 제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작년에 갔을 때 이 선수에 직접 대해서 가보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천성훈 선수를 보지는 못했고 그때는 네네.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구단 관계자를 만났었는데 그 유스팀의 관계자예요. 네네네네. 유스팀 관계자인데 슈타펠펠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네. 네. 그러니까 공신력을 더하려면 사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친구가 일단은 아우크스부르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네네네. 구자철, 지동원 선수가 있을 때 네네네. 단 시즌이 겹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천성훈 선수가 이쪽을 선택하는 데에는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그쪽 이 관계자의 말은 이 선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유스 선수들을 다 쓰지도 못할 거 왜 이렇게 데려다가 돈만 들여서 저는 그냥 원초적인 궁금함이 있었죠. 원래 그냥 어쩌면 그냥 아니 그거 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왜냐면 투자하는 거지. 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트레이닝 스라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뛰게 그냥 하고 뭐 이러니까. 100명 투자해서 1명 건져도 된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혹시? 그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아니 근데 유스팀은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넘겨줘도 뭐 100만 유로도 사실 못 받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돈 벌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이 선수들은 17세, 19세 이렇게 올라오는 선수들이 이 선수가 19세 팀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네네. 19세는 즉시 전력감이에요. 그럼요. 17세, 15세랑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15세에서 17세 넘어갈 때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1군에 올라가서 분데스리가 치러도 되는 나이니까 등록이 그렇죠. 되는 나이니까. 그리고 17에서 19세 넘어갈 때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에선 10%밖에 안 남는데요. 그렇죠. 거의 뭐 10% 많이 나오면 다행. 거의 피라미드지. 사실 밑에는 뭐- 많다가 점점 좁혀들어서 진짜 여기는 요만큼만 남는. 진짜 점만 남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라는 거.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아시아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피지컬을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은 점수를 매겼고 뭐 잘만 자라준다면 대표팀에서도 정말 좋은 자원이 되기는 하겠죠. 이번에도 한번 그래서 가능성 좀 보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천성훈 선수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뛰고 있는 데가 4부 리그예요. 4부. 네. 아우크스부르크 리저브 팀 지금 리저브 거기가 4부예요. 네, 세컨드 팀이. 네네네. 이건 뭐 여담이지만 2018-2019 시즌에 처음 들어가서 첫 경기를 뛰었을 때 공식 경기 그 경기가 정우영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리저브 팀하고의 맞대결이었어요. 그리고 출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인연도 있기는 있는데 네네네. 처음에 입단해서는 반 시즌밖에 안 뛰었고 그때는 이제 3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4부 리그가 굉장히 복잡해요. 2020-21 시즌이 아니에요. 2019-21 시즌이에요. 왜 그 두 다리가 걸쳐 있어요? 19, 21? 네. 20이 없어졌어? 19, 20 혹은 20, 21이 아니라 19, 21.
왜냐하면 코로나 지난 때문에? 시즌에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거를 여기를 무리하게 경기를 하지 않고 아. 그냥 이어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4라운드, 25라운드 돼요. 그러면 저 지금 19, 21 시즌 그렇죠. 네. 14경기를 뛰어서 4골과 하나의 도움인데 그렇죠. 저거는 그러면 많은 경기를 뛴 겁니까? 아니면 많진 않죠. 지금 많진 않은 20몇 거예요? 경기 정도를 뛰었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해가 좁죠. 네, 그렇게 많이 뛰지는 그러면 않았어요. 반 정도는 뛴 거죠. 네, 반 이상은 뛴 거죠. 반 정도는 뛴 네. 거다. 예. 그럼 시간적으로도 사실 14게임을 뛰었으면 1000분이 좀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러네. 561분이니까 한 분당으로 반게임? 따져도 그렇게 많이 경기당 플레잉 타임도 아주 많이 뛰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한 절반 정도씩 뛴 거죠. 근데 네. 이제 절반이라 하면 후반 시작하면서 바로 나오냐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주전으로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저 데이터만 보면 이게 역시 이런 통계를 해석해 주셔야 돼. 통계만 보면 사실 잘 모르거든. 통계를 그렇죠.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렇게 보면 이제 한 절반 정도 뛰었다 볼 수 네. 있겠는데 근데 최근에는 선발로 뛰는 꾸준히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꾸준히 네. 나오고 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실 19, 20 시즌이 되는 거죠. 원래의 네. 그 시즌에는 그 1군 팀하고 같이 훈련을 하면서 가끔씩 스쿼드에도 들어는 갔어요. 천성훈 선수가 네네. 아우크스부르크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분데스리가 네네. 거기 아우크스부르크에 경기도 스쿼드에 1군에 스쿼드에 들어갔었죠. 들어갔었다. 오케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쿼드에 아주 가끔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기를 못 뛰었던 아쉬움도 있었고 네. 여기에는 이제 천성훈 선수가 원톱을 맡고 있는데 사실 네네. 이 팀에 미국 출신의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또 하나 있어요. 모리스 말론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천성훈 선수와는 겹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주로 이제 원톱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장신의 두 선수를 기용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론 선수가 이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선수가 최근에 다른 3부 리그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적은 아니고 임대를 간 거죠. 네네네네. 뭐 경험을 좀 쌓으려고 이제 간 건데 네. 그러면서 천성훈 선수한테 최근에 기회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골도 최근 경기에서 한 3골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최근 5경기 내에서. 지금 보니까 10월에만 3골을 네, 몰아쳤네. 10월에만, 네. PK 포함을 해가지고 네. 10월에만. 그러니까 충분히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없는데 문제는 현지 기사가 리저브 팀들한테도 풍부하게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독일에서도. 네, 당연히 안 나오죠. 네. 몇몇 기사들을 보면은 적응력은 상당히 좋다는 거 일단. 적응력이라는 게 뭐예요? 언어. 언어. 네. 아. 언어를 굉장히 좀 빨리 배우는 케이스라고 제가 하더라고요. 어떤 선수인지 보려고 유튜브를 엄청 찾았거든요. 없죠. 입단할 때 잠깐. 입단할 때랑 무슨 뭐 이렇게 볼 터치나 네. 이렇게 약간 좀 하이라이트 짧은 편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입단할 때 물론 그 에어색 얘기지. 자기 그렇죠. 이름은 뭡니다. 뭐 이런 네, 이제 그런 인터뷰 정도? 독일어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정의가 되게 좋다. 네. 근데 이 선수가 뭐 저도 정확하게 뛰는 거를 풀타임으로 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하는데 네네. 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선의 도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지? 네. 이제 앞에 뭐 스테이시라든지 네. 뭐 인천 뉴스를 지내서 언제 갔고 네. 어디서 뛰고 있고 이건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선수냐? 일단 힘으로 버텨주고 이런 것들은 잘하고 190 정도가 되니까. 그렇지. 이런 체격 조건에서 힘으로 버텨주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190이라는 키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키일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는 독일 내에서는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체격 조건이 좋아요. 체격 천성훈 조건은 선수가? 좋아요. 천성훈 선수가 체격 조건이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만 좋아서 큰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네, 이렇게도 좋아서 그러니까 상위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최상위 레벨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독일의 선수들과 놓고 봤을 때는 또 사실은 그렇게 뭐 엄청난 피지컬이라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최상급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도 이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선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스타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얘기는 곧 누구예요? 이선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이라고. 이건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죠. 네. 예. 이선의 도움 그리고 유기적인 호흡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드리블 같은 걸 통해서 혼자 막 플레이를 그런 해가지고 스타일, 막 뭐 지라탄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크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약간 저도 이제 영상을 몇 개 구해서 좀 봤더니 약간 축이 돼서 기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돼서 약간 이렇게 보면 탁 주고 탁탁 네. 주고 그냥 좀 볼을 그렇게 좀 차려고 하는 게 좀 네. 있고 기본적으로
왼발도 좀 쓰더라고요. 네. 오른발을 쓰면서도 그게 한국 선수들의 최대 장점이에요. 타 양발을 잘 써. 그리고 기본기가 일단 잘 되어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는 속도가 아주 빠른 느낌은 아니었어요.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봤더니 그렇게 빠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에 이집트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는 해서 실제로 지난 경기에 못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김학건 감독이 정말 직접 보고 연습이라도 하는 걸 체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사실 이거는 백승호 선수도 지금 부상이에요. 백승호 선수도 발 부상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근 경기 3경기를 연달아 못 나왔거든요. 네네. 가뜩이나 지금 감독이 바뀌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승호 선수도 출장 시간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는데 부상까지 당했고, 그리고 명단에 보면 김정민 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민, 그다음에 백승호도 있고요. 네. 김정민 선수가 지금 포르투갈에서 뛰고 있죠. 네. 비토리아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 아직 올 시즌 뛴 기록이 없어요. 사실 이재익 선수도 엔트워프로 임대가 그렇죠. 있는데 임대 간 거죠. 네. 1군 경기는 아직 못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 유로파리그 이번에 토트넘하고 경기할 때도 있었죠. 유로파리그 전체 명단에 없어요. 그게 아마 늦게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일단 유로파리그 한번 찾아봤거든요. 명단에 들어가 그 명단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명단 제출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네. 12월 넘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이재익 선수는 있다고 보지만. 네네. 근데 김정민 선수는 아예 뛴 기록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명단의 느낌은 정말 내가 너네들 하나하나 보러 유럽에 못 간다. 내가 간 김에 다 보겠다. 그러니까 와봐. 다 와라. 정말 마지막 기회다. 너네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약간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게 맞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이 중에 저희가 천성훈 선수를 잘 몰라서 오늘 천성훈 선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거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뭐 국내나 이 정도 다 확인을 했지만 그렇죠. 유럽에서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너 이적했다는데 못 뛴다며 말로는 들었는데 그렇죠. 몸 상태가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를 김학범 감독이, 왜냐면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죠. 이게 계속 우리가 김학범 감독이 뭐 유럽 이제 한번 돌아다니면서 못 보니까 올림픽 전까지는 갈 시간이 없다고 봐야죠. 가능성 있는 친구 다 와봐. 이번에 이집트로 다 모여. 네. 내가 한번 볼게. 일종의 23세 이하 트라이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트라이얼. 약간 느낌이 그렇기는 하죠.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천성훈 선수가 아예 뭐 구단에서 기대도 안 하는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1군에 안 넣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왜냐하면 최근의 기록.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거의 명단 자체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존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확실하게 지금 대체를 하면서 골을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탯만 봤을 때는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우영 선수도 어쨌든 전 경기 출장을 또 하고 있고 뭐 풀타임 뛰는 적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면서 시너지를 맞춰보자.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은 천성훈 선수가 만약에 여기서 대표팀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스타일적으로는 오세훈 선수와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조규성 선수하고는 사실 약간 조규성 선수는 다른 느낌. 조금 조규성 선수는 오세훈 선수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원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사이드죠. 약간 이렇게 들어갈. 물론 그러니까 후보라는 말이 아니라 사이드인 거죠. 천성훈 선수도 진짜 마지막 기회.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부 리그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2부도 아니고 3부도 아니고 4부는 너무하잖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프로팀 산하의 4부 리그 팀과 그냥 독립적인 4부 리그 팀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프로팀에 가서 같이 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합동 훈련을 하면서 이 감독에게 곧바로 지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이 생기면 그거 아시죠? 어차피 성인팀이 433을 쓰면 그 밑에 팀들 다 433 써요. 왜냐하면 그래서 올라와야 바로 쓰니까. 철학을 공유하는 거죠. 그렇죠. 전술을 공유하고. 이게 아약스가 만들어낸 그 유스팀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원톱을 쓰면 모두 다 그 원톱 형태로 바꾸고 433을 쓰면 433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천성훈 선수도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결혼이 생기면 곧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팀에서는 간판 공격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리저브 팀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이제 하리보 형의 코너기도 하고 하리보 형을 저희가 이제 보내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어딜요? 또 한번 저희가 예측을 좀 물어봐요. 올 시즌에 데뷔하냐고요? 그러니까 데뷔를 일단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일단 뭐 직접 얘기하시니까. 자, 1군 데뷔 가능합니까? 저는 올 시즌에 한 경기라도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진짜 한 경기라도. 이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리보 형은 일단 천성훈 선수 1군에 한 경기 이상은 뛴다. 최소한. 이게 지금 나이대로 봤을 때 아우크스부르크는 셀링
팀이에요. 네네. 선수를 잘 키워서 파는 팀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선수를 20살 넘게까지 계속 데리고 있으면 지금 2000년생이잖아요. 그럼 이제 20살이 넘는 거죠, 곧. 그러네. 곧 넘어가서 계속 4부 리그에서 커리어를 쌓는 선수면 안 되지. 이 선수를 못 팔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성격상 한 경기라도 일단 데뷔는 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임대를 보내도 쇼인도 그렇죠. 임대를 보내더라도 ELB에서 뛰었던 애야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라도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량적으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풀타임 뛰는 걸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리자브팀 경기를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럼 자, 그 아우스부르크 1구는 한 경기 이상은 좀 뛸 것 같다. 네, 저는 한 경기 이상은 올 때에서의 주전 경쟁 구도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상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언론을 보고 한 얘기지만 12월쯤에나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뽑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러면은 아마 뭐 당연히 다 연락을 취할 겁니다. 네, 그렇죠. 연락을 해보기 때문에 부상이라는데 어떠니라고 했으면 이제 뭐 그래서 근데 물론 또 직접 봤는데 심하면 또 그러겠지만 그러면 안 뛰게 하면 지금은 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일단 다 모여봐. 한번 직접 우리 얘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MH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뭐 팀들이 다 일정이 그리고 코로나만 없으면 비행기표 끊어서 가서 면담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2주 기다려서 2시간 면담하려고 또 2주 와서 자가격리할 수는 없으니까 좋아요. 그런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에서는 어쨌든 이번 시즌 1군 경기 한 경기 이상은 뛸 것 같다. 올 때에서는 조금 경쟁 구도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당장은 부상 여파도 좀 있다. 천성훈 선수는 지금 처음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들어갔고 이 선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하고 호흡이 맞을 리가 없죠. 잘 맞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평가전 헤트트릭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거죠. 근데 잘 맞기는 정말 어려운 건 맞잖아요. 어려운 조건이고 그리고 몸 상태도 최상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기존에 있는 자원은 이미 검증이 됐고 오세훈, 조규성 이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제 생각 예측이니까. 제 생각은 지켜보자예요. 쉽지 않습니다. 당했다. 제 생각은 지켜보자. 선수의 가능성도 있는 거고. 저는 김학봉 감독님도 좀 많은 고민 통해서 가장 최적의 판단을 하지 않겠냐. 지켜보자.